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몇 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인사를 하면서 새 법무부 장관 후보로 그동안 얼마 전서부터 계속 이렇게 언론에 알려졌습니다만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의 예상대로 기용을 했습니다. 조국 전 수석의 이런 법무부 장관 기용이 매우 문제가 많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셔서 저까지 이렇게 주장을 보탤 필요가 있는가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법조 실무 경력자로서 또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의 의견도 한편으로 기록을 좀 남겨두고자 하는 마음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어떤 자리입니까?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국가가 당사자가 되거나 참가하는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대리합니다. 또 대통령의 법률 참모라고도 하죠. 법률 대리인입니다. 대통령이 만약 탄핵을 당하거나 하면 탄핵 그 과정에서 또 대통령의 또 대리인이 되고요. 정부조직법상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소임으로 검찰 업무의 관리 감독, 또 행형,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 감독을 말합니다. 또 인권 옹호, 말 그대로 우리 사회의 인권과 범죄 예방, 또 법 질서 확립을 위한 그런 교육 등 업무가 있고요. 또 외국을 드나들 때 출입국 심사를 하죠. 출입국 심사 및 국내 체류한 외국인들의 관리 업무도 법무부 소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제 국회 법사위 이런 데 출석을 하면 국회의원들로부터 질문이 나오는 사항의 약 80%, 어떤 분들은 90%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검찰 업무입니다. 검찰에서 진행되는 어떤 사건 수사, 또 검찰이 그러한 수사를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기타 검찰 조직의 운영, 또 검찰에 관련된 제도의 어떤 그 정비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국회에 출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대응해서 결국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그때그때 어떠한 답변도 해야 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래서 역대 법무부 장관은 거의 전부 검사 출신, 검찰의 고위직 간부를 지냈던 분들이 맡아왔고 아주 예외적으로 다른 직역에서 왔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노무현 정부 초기에 강금실 당시 변호사인데 판사 출신의 그 여자 변호사 강금실 장관이 왔을 때도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서열을 무시한 그러한 파격적인 기용이었습니다만은 강금실 장관도 판사 생활을 10여 년 하신 이 실무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또 이러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그 소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대로 빨리 적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 정부 들어와서 전임자도 박상기 전 장관도 대학 교수 출신이었죠. 법대 교수 출신이고 조국 후보도 민정수석을 지내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학교 교수 출신이어서 연속으로 교수 출신이 장관을 맡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검찰의 이런 업무 경험 부재에서 오는 여러 가지 업무적인 그런 한계, 미숙함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그런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조국 민정수석을 왜 법무부 장관에 기용을 했는가, 지명한 의도는 무엇인가를 먼저 좀 생각해 봅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사람을 쓰겠다, 내가 믿는 사람을 쓰겠다, 내 진영 사람을 쓰겠다 하는
그야말로 네 사람 심기 인사의 전형이라고 하겠죠. 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식으로 그야말로 이건 회전문 인사를 넘어서서 그야말로 내가 총애하는 사람을 그냥 심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검찰 인사에서 내게 충직한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기용을 하고 또 그 이현 후속 간부 인사에서 그야말로 네 편 내 편을 가려서 이 정부의 어떤 그런 검찰 운영 기조에 순응하겠다 싶은 사람들을 이렇게 요직을 앉히는 한편 뭔가 좀 현재의 정부 코드에 맞지 않겠다 싶은 사람들을 사표를 받거나 또 한직 또는 좌천성 인사를 해서 결국 옷을 벗게 만드는 등의 인사를 해서 어느 정도 검찰의 어떤 그런 인사를 내 마음에 우리 코드에 현 정부의 코드에 맞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안한 것 봅니다. 검찰이 나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칼을 들지 않을까. 내 조직 또 이 현재의 정부 여권 세력에 대해서 청와대 세력에 대해서 어떠한 반기를 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인사권과 징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들의 징계위원회가 법무부에 있습니다. 인사징계권과 또 조직의 어떤 인사 조직권, 조직을 새로 만들고 개편하고 하는 그러한 권한을 가진 법무부 장관에 내가 총애하고 내가 제일 의지하고 내가 제일 믿을 수 있고 뭐든지 내 생각과 내 코드가 일치하는 사람을 앉힘으로써 그야말로 검찰의 명줄을 쥐고 검찰에 대한 장악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심리가 이번 조국의 법무장관 기용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인사 방식에 대해서 이미 많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문제는 문제대로 제가 지적을 했고 한편으로 그러면 이 조국 씨가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러면 적격자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을 맡기 전에 기용되기 전의 경력인 민정수석으로서의 이 업무 수행이 그러면 적절했는가 하는 점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정수석의 가장 큰 업무인 정부 인사 검증에서 조국 수석은 그야말로 낙제점이었습니다. 많은 정부 고위직 인사, 청문회를 거쳐간 인사들에 있어서 후보의 선정이나 후보의 검증이 워낙 부실해서 청문회 때 여러 차례 말썽이 있었습니다만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국회의 어떤 의견을 무시한 채로 임명을 강행하는 대통령이 있었기에 무려 16명이나 장관급 인사들이 이와 같이 부실한 인사검증 속에서도 임명이 되었고요.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법치주의의 퇴조, 법치주의의 붕괴를 지금 가져오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법률참모인 민정수석이 가장 그런 결정적인 그런 기여를 한 정말 무능한 법률참모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그야말로 개무시하고 법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민주노총이나 또 비법의 노조인 정교조의 이러한 여러 가지 법 위반 행동, 또 때로는 집단 불법 난동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민정수석이 이 점을 잘못을 지적하고 이거에 대해서 법의 이름으로 엄단하겠다는 언급을 한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을 것입니다. 또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해서도 그러한 무소불위 권력을 줄여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그렇게 입에 달고 다니면서도 지난 2년여 동안 검찰이 벌여온 이른바 적폐수사, 또 그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그야말로 유례 없었던 과잉수사, 별건 수사와 같은 이러한
잘못된 수사 형태에 대해서 한 번도 지적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결국 검찰이 내 편이 아니라 소위 과거의 전 정부 인사, 보수 진영 인사를 이렇게 그야말로 참 난폭하고 과격한 수사를 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면서 검찰의 이런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상반된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조국 후보입니다. 물론 이와 같이 할 말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서가 원래 입이 없는 직책 아니냐라고 변명 내지 변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국 전 수석이 입이 없는 참모였습니까? 어떤 사회 재반 이슈에 대해서 자기 분야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야말로 그때그때 마구 입을 놀렸던, 또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주관적인 견해를 이 정부의 코드에 맞는 그런 주장을 마구 늘어놓았던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될 말은 하지 않고 자기 소관도 아닌 사항에 대해서 과격한 언어로서 이 편 내 편을 이분법으로 갈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조국 장관 후보의 또 다른 문제점은 편향된 이념 사고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사고 이념을 압축을 하자면 결국 친북 반일입니다. 조국 후보의 친북 성향, 이념 성향은 그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1989년도에 산호맹 사건으로 투옥된 경력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산호맹 사건은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조직원이 3,000명에 달하는 남로당 이후에 최대 규모의 비합법 사회주의 전위 조직이었고, 조국 씨는 그러한 이념에 경도되어서 투옥이 되었던 전위 조직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러한 이념과 어떤 사고방식은 좀채 바뀌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야말로 친북적 그런 이념 성향의 지금 이 주사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청와대 내에서 그러한 기조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조국 후보의 반일 이념 또한 지금이 무슨 일제강점기입니까? 해방된 이후에 지금 7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야말로 한국과 일본은 현재 북한과의 대결 체제 속에서 미국과 더불어 한미일 3국 간의 강력한 그러한 군사적 그런 동맹 협력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과의 그러한 경제 협력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동반 관계에 있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일제시대 징용 판결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 등에 있어서 지나친 그러한 반일 그런 감정적 대응으로 인해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니 그것을 또한 침략이다, 마치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한일 양국 간의 어떤 수출 분쟁, 규제에 따른 무역 분쟁을 한일 정면 대결이 필요한 그러한 갈등 국면으로 확대 증폭시킨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조국 전 수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교 정무적으로 풀어야 될 그러한 무역 갈등 문제를 그야말로 한일 양국의 거의 그런 경제 전쟁 형태로 이것을 악화시켜서 협상론의 길을 끊고 막았던 그런 조국 수석입니다. 대통령과 이와 같이 코드는 정확히 일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인 참모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치의 그런 주재자이고 법치주의의 어떤 그런 지휘자라고 할 수 있는 점에서 이러한 편향된 이념 성향의 소유자가 법무부 장관을 맡는 것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그런 인사다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또한 조국 후보자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그것을 용납을 못합니다. 대개 나이가 들고 또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생각과 이념이 다른 경우에도 그것을 최대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하고 또 필요하면 승복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념과 생각과 이렇게 다르면 바로 구역질이 난다는 둥, 또 매국노라는 둥, 또 친일파라는 둥, 또 이적행위라는 둥, 그야말로 상대의 인격과 여러 가지 입장을 완전히 저열하고 저급한 언어로서 이렇게 개무시를 함으로써 네 편과 내 편을 확실히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매우 그런 자신의 어떤 논리에 지나치게 몰입된 그런 다소 좀 지나친 그런 편향된 사고방식을 많이 보여준 그런 부분입니다. 또 이 장관으로서의 어떤 적격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아무튼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만 이 인사를 만사가 아니라 망사로 몰고 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참 한심한 용인에 대해서 너무나 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만 아무쪼록 다음 청문회에서 이런 의미 있는 그런 검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